주린이 아재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무상감자 30대 1 그리고 악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내용이 좀 참담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감자 결정을 했죠. 오늘은 아니고 이제 저번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공시들을 다 하나하나 볼 건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채무 면제 결정은 여기 해산 사유 발생이라는 공시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체결 자율 공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게 해산 사유 발생 결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집에서 급하게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의 비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결승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30대 1이라는 큰 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상감자 기준일이 이따 공시 볼 건데 4월 14일이고, 이 무상감자를 원치 않는 주주라면 이 거래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이 거래일 이전은 4월 12일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볼게요. 감자 결정, 주당 액면가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감자 전후 자본금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발행 주식이 이제 1억 5천만 주에서 527만 주로 바뀌게 되고, 감자 비율은 굉장히 리스크하죠. 96.67%로 감자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30주가 한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31주다, 그러면 한 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이거는 현금으로 회사에서 다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던 감자 기준일을 보면 4월 14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감자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상 병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액면가가 변하지 않는다. 맨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리스크한 건지. 당연히 감자면 액면가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감자 사유, 회사에서 말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다. 그리고 주주총회, 이거에 의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 달 3월 29일에 있습니다. 무상 감자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실 다이나믹 디자인을 보유한 주주분들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굉장히 참담한 일이고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르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보유하게 된다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는 거래정지 기간이 되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상 감자된 신규 주식의 상장일은 5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공시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습니다. 여기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써 있죠. 그러니까 5월 2일까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5월 3일부터 매매가 거래될 예정이다. 변할 수는 있겠죠. 이런 일정들은 정정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공시들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2월 14일에 나온 손익구조 공시를 보면 지속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제 527억에 그친 모습을 보이고요. 제가 12월에 유형자산 매각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 다이나믹 디자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때 유형자산을 매각한 게 아마 광주에 있는 토지가 330억 수준이었었고 중국에 있는 유형자산이 33억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매각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다. 이런 부분 참고하는 게 좋겠죠. 공시를 한번 볼 거예요. 매출액은 527억인 거고 이거의 단위는 1000원이니까 이게 527억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많은 폭의 감소를 이뤘고 당연히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도 크겠죠. 유형자산을 매각했음에도 법인세 비용 전,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얘네들까지 마이너스라는 게 이제 엄청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사가 내놓은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제조사의 발주, 애초에 매출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 감소했다. 그리고 원재료, 알루미늄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그로 인한 물류비도 상승해서 손실이 확대됐다. 종속기업 및 관계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매출액이 또 감소했다. 한마디로 사업에 대한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다이나믹 디자인이 종속회사 AMC 홀딩스의 청산을 통해서
지속적 사업의 어려움을 한 차례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라면 어느 정도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런 영상을 올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죄송하고 주주분들에게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12월 28일에 나온 공시를 한번 볼 거예요. 종속회사인 AMC 홀딩스, 얘네들을 한마디로 청산할 거다,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얘네들이 청산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청산하면서까지 그 다이나믹 디자인의 사업을 영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12월에 공시를 냈으니까 여기서는 리스크에 대한 거를 조금 부담을 지는 걸 좀 덜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예요.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한번 볼 건데, 이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 변경 내역이 존재하는데 전부를 볼 필요는 없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기존의 적자 경영,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의 연계성을 위한 시너지가 아닌 제3자 물류센터, 혹시 무역업 하시거나 판매 대행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는데 3P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센터로 들어오고 이 물류센터에서 주문이 나가는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이 업종은 아닙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 공시를 보면은 사업 목적 추가가 있습니다. 뭐 냉장 창고업, 운수업, 창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근데 이제 물류배송센터 운영업이 제3자 물류배송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뭐 건설업, 부동산 취득, 뭐 개발 및 처분업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 적자를 턴어라운드 해줄 만한 사업이냐, 과연 그렇게 보입니까? 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결국엔 물류센터 구축 검토 사업을 목적에 추가한다 하는데, 이게 다이나믹 디자인의 적자를 해소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12월 13일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은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으로 무려 현금 150억 원을 12월 13일에 썼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탑업인 출자증권을 취득했다.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블록체인 그리고 NFT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자사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이 12월 13일 날 진정 주주 가치를 제고했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감자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꼭 했어야 됐나, 저는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러운 거죠. 회사명은 다이나믹 벤처스로 얘네들이 자회사로 지금 출범을 한 건데, 취득 금액을 보면은 15억 정도 되죠. 이 전액 현금 취득으로 한 건데, 신규 사업 진출하겠다, 투자 유치 및 NFT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때 꼭 했어야 됐나 싶습니다. 차라리 채무를 갚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의 영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50억을 투자에 출범한 다이나믹 벤처스가 보여줄 모습이 향후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는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주주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로 나중에는 거대한 시너지를 내줄지는 지금은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꼭 12월이었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은 남는다는 겁니다. 다이나믹 벤처스 메타버스에 대한 콘텐츠 제작 업체에 투자했다, 비브 스튜디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비브 스튜디오스가 BTS 무대를 연출하는 회사다. 결국엔 별 시너지는 크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주분이라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갖고 온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리스크,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환사채권입니다. 예전에 12월 1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제가 미상환 사채가 300억이나 존재하는데, 이번에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추가 발행되었다, 도합 400원의 사채 물량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무상감자를 하고 이 400억보다 아마 시총이 저는 더 낮아질 거다. 지금도 400억보다 더 낮아요. 300억 원대인데
전환사채가 시총보다 높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리스크한지 한번 공시도 한번 볼 건데, 지금 있는 잔액의 미상환 사채는 300억 원이 전환가액이 500원이에요. 그리고 새로 발행한 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글 먼저 볼게요. 무상감자를 통해 사채권자는 저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향후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채권자의 리픽싱 조항,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액면가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무상감자는 액면가는 변하지 않는 거죠. 감자 이후에도 얼마든지 전환사채권자는 시가 하락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지만, 원한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공시 내용을 한번 보면, 리픽싱, 지금의 전환가액 자체가 500원이었고 최저 조정가액도 500원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500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와 전환사채권자가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패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저번 주에 하한가를 가고 시가총액이 370억 원이 됐는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믿어뒀던 주주들의 마음을 배신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이고, 감자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세력들의 장난감 수준에 벗어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시고 힘내십시오.